자, 이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 하기 전에 금속인가요? 비금속인가요? 그렇죠. 제가 몇 죽입니까? 까지는 물어보지 않겠어요. 성별만 구분하자고. 금비. 오. 비. 붕소. 비. 금. 그렇죠. 비. 그렇죠. 잘 하셨어요. 이 정도 하시면 잘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나오는 애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주기율표 뒤지지 마시고, 그러니까 주기율표 외우실 때 보통 여러 번 시험 보시잖아요. 그러면 수소 쓴 다음에 이렇게 내고 간다. 이렇게. 가르치기는 니미를 이렇게 가르쳤는데 쓰기는 이렇게 한다고. 시험 볼 때도 제가 옆에서 확인할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얘네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공통점이? 그러니까 체외과 껍질의 전자수가 몇 개라고요? 한 개라고. 이게 엄청 중요하다니까 그러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연습하실 때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꼭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어떤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그 문과 출신 분들은 아까 일반학 책을 보시기 전에 그 중고 시장에서 누드교과서나 그러니까 디딤돌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게 꼭 중고 서점에 가서 개정되기 전의 책, 옛날 책, 오래된 것일수록 좋아요. 오래된 것일수록 좋아요. 그걸 사서 읽어보세요, 먼저. 그러면서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일반학 책을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얼개반에서는 이 내용이 화학 전반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얼개반에서는 다 필요 없어요. 필사나 열심히 하세요. 손에 굳은 살이 배길 때까지 필사나 열심히 해서 확실하게 외우신 다음에 이제 이론만 들어가면 단원별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해당되는 거를 같이 쭉쭉쭉 읽어 나가시면 돼요. 그게 잘 읽혀져야 돼요. 안 되면 어떡하라고요? 질문을 하셔서 해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EBS는 저는 비추예요. 우리 시험하고는 전혀 경향성이 안 맞기 때문에 비추고, 자꾸만 영상을 봐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뭐 영상 무제한 반복 수강. 이거 뭐 학원 입장에서 그게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건데 그거 멍청한 짓이에요. 수업은 한두 번 딱 보고 책을 읽으세요. 수업은 영상을 듣는 건 소극적인 거예요. 그렇죠? 책을 여러분이 소극적으로 읽을 수 있나요? 여러분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는 거는 이해 안 되는 부분만 찾아서 꼭꼭 들으시고, 나는 그거를 뭐 6번 들었니? 그런 분도 있어요. 그렇죠? 학교 가신 분에 제 수업을 6번 들었대. 독한 새끼예요. 남자니까. 하여튼 그것보다는 책을 통해서 자꾸 익히시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자, 얼개반까지는 다 필요 없어요. 필사나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반에 들어갈 때 화학을 좀 경험했다 싶으신 분들은 일반학 책, 아무 책이나 상관없어요. 옥스토비만 빼고 다 상관없어요. 뭐 줌달이건 실버버그, 그 두 가지가 가장 무난해요. 나머지는 너무 저급한 책이고, 문과생들은 옛날 책, 안 되면 하이탑이라는 것도 괜찮아요. 옛날 하이탑. 요새 하이탑은 볼 게 없어. 옛날 하이탑. 그래서 같이 단원별로 쭉쭉 읽어 나가시면 돼요. 문제 풀려고 애쓰지 마세요. 문제 풀려고. 지금 여러분 문제 못 풀어요. 그러니까 문제 풀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여력을 책 한 번 더 읽는데, 아시겠죠?
자, 이제 프로젝트도 됐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 우리 힘 얘기했죠? 힘이랑 같은 게 뭐라 그랬어요? 에너지. 그렇죠. 자,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 이 화학책에 이 힘 얘기 안 나오는 책 많아요. 자, 아까 우리 원자와 원자가 만나는 거 뭐라 그랬어요? 화학 결합이라 그랬어요. 왜 걔네들이 결합하지? 뭐 때문에 그래요? 힘이 작용해서 그래요. 화학 반응이 왜 일어나지? 힘 때문에 일어나는. 물이 수증기 되죠?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화학적인 현상은 전부 다 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은 뭐가 관여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관여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이 4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상식이에요. 지구인의 상식. 만유인력, 우리 아까 얘기했죠? 전자기력. 그 다음에 내가 어디다 적어놨더라?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바닥에 구석탱이 내가 뺄까 하다가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자, 자연계에 존재하는 몇 가지 있어요?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 힘에 의해서 이 형성되는 거예요. 지구가 형성이 되고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자연과학의 뜻이 뭐예요? 자연과학이 뭔가요? 자연현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연현상을 해석한다. 자연현상이 왜 일어나는데? 힘 때문에 일어나는. 힘 때문에. 그 힘을 잘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게 아니지.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 중에서 만유인력.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만유인력은 뭐냐면 질량을 갖고 있는 놈들 사이는 서로 잡아당긴데 이게 만유인력이에요. 자, 그래서 요 M이 질량을 뜻하잖아요. M1, M2란 애가 서로 요 힘은 무슨 뜻이에요? 요 화살표는 무슨 뜻이에요? 얘가 얘를 이렇게 잡아당겨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얘는 요 화살표는 얘가 얘를 이렇게 잡아당겨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 힘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런, 여기에다가 적을 게 힘 F는 이런, 이제 여기에 G라 그래서 상수예요. 상수. 만유인력 상수고, 둘 사이의 거리 R 제곱분에 그 다음에 질량을 곱해줘요. M1, M2 이렇게. 요 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 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힘은 서로 같은 힘이에요. 얘가 100이래. 얘도 얼마예요? 100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여러분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얘의 질량이 늘어났어. 얘는 그대로예요. 얘의 질량이 늘어났어. 만유인력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이거 판단하는 게 주된 거예요. 자, 질량이 늘어났어. 힘 증가해요? 감소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번에는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대. 이런 게 어렵죠. 얘가 가까워졌으니까 얘는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잖아요. 힘은 어떻게 돼? 커져요. 화학 문제도 똑같아. 맨날 이거 물어보는 거. 화학에서 맨날 물어보는 게 못 물어봐요. 힘 물어본다니까. 힘. 에너지 물어본다니까. 그 판단하는 게 이거랑 똑같아요. 잘하셨어요. 다 필요 없어 이제. 그러면 여기서 제가 약간 광분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기력. 그리고 자를 이렇게 가리자고요. 이 힘이 화학을 지배하는 힘이에요. 화학적인 현상은 전부 다 이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화학적인 현상에 대해서 묻는 질문은 다
표현은 다 다르더라도 결국 얘를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힘이에요. 그러면 이 전자기력이라는 말은 전기력과 자기력을 합친 말이에요. 이제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건데 상관없어요. 전기력과 자기력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동전의 앞면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뭐가 있어요? 뒷면이 있는 거예요. 자기력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뭐가 있어요? 전기력이 있는 거예요. 그 역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하여튼 우리는 이거를 그냥 전기력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이 힘을 우리 화학에서는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표현해요. 제가 끝없이 물어봐요. 무슨 힘이 작용했나? 그럼 여러분이 대답할 답은 딱 뭐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런데 이게 답이 안 나와. 돌아버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힘이 작용했어요? 정전기적 인력, 6글자. 이거를 이제 전기력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쿨롱의 힘, 전기력을 발견한 프랑스 물리학자 쿨롱의 힘이라고도 해요. 우리 쿨롱 아까 전하량의 단위 C 이렇게 쓰고 썼죠. 쿨롱. 그게 저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여러분은 정전기적 인력 또는 쿨롱의 힘. 그러면 정전기적 인력은 어떤 조건일 때 생기냐면 만유인력식을 잘 보세요. 언제 만유인력이 작용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언제 작용해요? 물체가 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질량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물체 중에 질량이 없는 애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유니버설 만유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전기력을 언제 작용해요? 말 그대로 어떤 물질이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전기를 갖고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기를 띠고 있으면 전기력이 작용해요. 질량이 있으면 만유인력이 작용하듯이 전기를 띠고 있으면 무조건 전기력이 작용해요. 다만 인력과 반발력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 아니에요. 이거를 청력이라 그러기도 해요. 반발력을. 청력. 근데 우리 화학에서는 청력이란 말을 안 써요. 반발력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화학책에서 청력이란 말은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답변을 할 때도 반발력이라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 상식적인 거잖아요. 자석 가지고 놀아보셨죠? 앵그 밀어요, 붙어요? 밀어요. 그걸 우리가 반발력이라 그래요. 그렇죠? 전기력도 똑같아요. 플러스 밀어요, 붙어요? 이거 왜 다 대답해? 플러스 밀어요, 붙어요? 서로 밀다요. 마이너스 밀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그거 우리가 인력이라 그래요. 반발력이라 그러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알아야 돼요? 전기를 띠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셔야 되고 띈다면 플러스니 마이너스니를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똑같은 플러스라도 플러스를 많이 갖고 있는 애가 있을 수가 있고 적게 갖고 있는 애가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식을 보면 만유인력이랑 비교해 보세요. 똑같아. 여기에 상수가 들어가요. 이렇게. 얘는 중요하니까 쿨롱 상수라 그래요. 쿨롱 상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아까 분모에 R 썼죠. 여기서도 똑같이 R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곱. 만유인력에서는 질량을 썼죠. M1, M2. 여기서는 뭐 써야 돼요? Q라고 썼네. 그렇죠? Q1, Q2. 자, Q1, Q2.
하여튼 이 구탱이에 이 Q가 뭘 뜻하느냐? Q가 이게 아까 우리가 말한 전하량을 말하는 거예요. 전하량. R은 둘 사이의 거리를 뜻하는 거예요. 화학을 지배하는 힘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6글자? 그렇죠. 이게 커졌어, 작아졌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커졌어, 작아졌어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뭘 알아야 돼요? 전하량이 커졌어, 작아졌어를 알아야 돼요. 둘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었어, 늘었어를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디테일해졌잖아요. 그럼 이 전하량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전하량이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예를 들어서 나트륨, 마그네슘. 자, 나트륨 전자 몇 K일죠? 그 주기율표 좀 펴주세요. 주기율표. 나도 있지 참. 요 사이에 빼먹었어. 요 사이에 뭘 써야 되냐면 얘는 일쪽이잖아요. 전자를 하나 잃잖아요. 어떤 전기를 띠냐면 플러스 1의 전기를 띠겠죠. 여기다가 플러스 1. 얘는 플러스 2. 2족이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필요 없고 16족. 16족이면 체외가 껍질의 전자수가 몇 개예요? 6개, 6개. 옥텟을 만족하려면 전자 몇 개 얻어야 돼요? 전자 2개 얻었어요. 그럼 어떤 전기를 떼요? 마이너스 2. 17쪽은 마이너스? 당연한 거죠. 이렇게.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정전기적 인력으로 돌아와서 나트륨하고 마그네슘하고 나트륨하고 마그네슘하고 원자 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해? 우리 좀 이따 배우겠지만 여기 보면 원자 내에 뭐가 있어요? 정전기적 관계라는 게 있죠. 이제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먼저 전하량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 전하량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족을 알아야 돼요. 족을 가지고 전하량을 판단할 수 있어요. 맞아 얘기하면 나트륨하고 마그네슘하고 전하량 누가 더 커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말은 나트륨이 1족이야 2족이야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나트륨 몇 족이에요? 1족. 전하량 얼마예요? 플러스 1이에요. 마그네슘은 2족이에요. 둘 사이에 당연히 핵과 전자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더 커요? 당연히 마그네슘이 커요. 를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와요. 나트륨하고 마그네슘하고 녹는 점은 누가 더 높아? 누가 높아요? 마그네슘이 높아요. 그 논리가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화학을 지배하는 힘인 정전기적 인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전하량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 전하량은 족을 가지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나트륨이 몇 족인지 마그네슘이 몇 족인지 당연히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리. 이 거리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는데 사이즈 말하는 거예요. 사이즈. 나트륨 몇 족이죠? 칼륨은요? 오호. 자, 그러면 나트륨은 전하량이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 1이네. 칼륨은 어떻게 되나요? 자, 사이즈 누가 크다고요? 그러면 원자 내에서의 핵과 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은 누가 더 큰 건가요?
나트륨이 큰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화학에서 그게 다라고. 거리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뭐 가지고 이거 뭐라고 써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따라서 여러분이 원소에서의 주소를 정확히 모르면 아니 된다. 니미럴 수엘립의 분탄이자 이래가지고 주소를 알 수 있냐고. 알 수 있어요? 모른단 말이지. 앞으로 제가 손가락 이렇게 하는 게 눈에 띈다. 그러면 확 물어버릴 거예요. 손가락 다. 진짜 그런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자세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화학을 준비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다시. 전하량이 커졌어요. 정전기적 인류 어떻게 돼요? 커져요.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정전기적 인류 어떻게 돼요? 커진다. 자, 그러면 이미 다 했는데, 자, 원자 내의 정전기적 인력 관계, 정전기적 관계. 이게 좀 제 입장에서 이거 자료를 만들면서 좀 무리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여튼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촌스럽죠. 얘가 플러스에 해, 얘가 전자예요. 전자에 몇 개 있어요? 그럼 얘 누구예요? 여기 수소지, 수소. 얘는 전자 2개 있는 애, 얘 누구예요? 2번 헬륨이에요. 헬륨.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닌데, 얘는 수소고 얘는 헬륨이에요. 자, 둘의 차이점이 뭔가요? 둘의 차이점. 아우, 당연히 전자수가 다르죠. 그거 다 알려줬잖아, 내가. 둘의 차이점. 그렇죠. 쪽도 틀리. 맞습니다. 또. 네? 크게. 질량? 그렇죠. 선생은 지금 고급스러운 질문을 했는데, 크게. 안정, 불안정. 자, 여러분 답이 틀린 건 아니에요. 다만 수준이 떨어질 뿐이. 힌트는 힘이에요. 힘. 정전기적 인류 어떻다고요? 있다 없다예요. 힌트 하나 더 줄게요. 수소한테는 없어요. 근데 헬륨한테는 있어요. 내가 괜히 질문한 것 같아. 힌트는 힘이라니까. 수소한테는 없고요. 헬륨한테는 있어요. 예? 중성자? 힘이야, 힘. 이게 저기 뒤쪽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때 질문을 해도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이게. 그 내가 아무리 그 똘똘한 애들한테 얘기해도 이거 답이 안 나와. 아무리 무슨 힌트를 주고 해도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답이 안 나오죠. 괜히 내가 얘기해가지고. 플러스 전기를 띄고 있고 마이너스 전기를 띄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 표시는 둘 사이의 거리를 뜻하기도 하지만,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쿨롱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인력이 2개 작용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자와 전자는 무슨 전기를 띠고 있어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잖아요.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잖아. 여기는 전자가 두 개잖아. 전자와 전자 사이에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반발력이 없고 반발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원자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과 전자와 전자 사이의 반발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One more time, once again. 모든 원자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과 전자와 전자 사이의 반발력으로 구성된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틀리단 말이지. 아까 저분이 중성자 얘기하셨는데 모든 원자는 핵과 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고. 누구 때문에? 수소 얘 하나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이 지금 아셔야 될 건 뭐예요? 원자 내는 전기를 띤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 간에 인력뿐만이 아니라 모두 존재한다. 반발력도 존재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수소와 헬륨의 차이점. 그러니까 물론 전자가 두 개 이상인 애들이 다잖아요. 그렇죠? 수소 빼고. 그 차이예요. 반발력이 있냐 없냐 이 차이예요. 그다음 네. 수소 원자 내의 정전기적 인력 비교. 이것도 촌스럽죠. 제가 그렸어요. 잘 보세요. 수소니까 전자가 하나 있는데 요게 지금 뭐예요? 이게 껍질이에요. 껍질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에 있는 전자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이사 가잖아요. 6층에서 뭐 10층으로 이사 갈 수 있듯이 여기에 있던 애가 여기로 이사를 간 거예요. 일로도 이사 갈 수가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럴 때 여기에 이 껍질에 있을 때 애도 핵과 전자 사이에 이 F가 무슨 뜻이에요? 님이랄 무슨 힘? 그렇죠. 다시 무슨 힘?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요. 근데 이 전자가 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도 당연히 무슨 힘이 작용해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고 여기 가도 당연히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요. 자, 그럴 때 이 1, 2, 3 힘의 대소를 비교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이런 문제는 안 나오는데 이게 화학의 기본적인 지식이란 말이죠. 자, 가장 큰 힘은 누구예요? F 이러면 안 되고 F? 왜 F1이죠? 왜 F1이죠? 찍었어요? 그렇죠. 거리가 가까우니까. 아이,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거리가 가까우니까. 이렇게. 전화량은 판단하셨나요? 전화량은 당연히 어때요? 같은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거리만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자, 여기에 있는 전자를 우리가 1번 전자, 2번 전자, 3번 전자. 그러니까 3번 전자는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가장 작아요. 자,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1번 전자가 안정해, 3번 전자가 안정해, 2번 전자가 안정해, 3번 전자가 안정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몇 번 전자가 가장 안정할까요? 하여튼 왜 1번이죠? 힘이
많이 작용한다, 부적합한 표현. 힘이 크기가 뭐 이과생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힘이 세니까, 그렇죠? 힘이 세게 작용하니까 안정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친구가 옆에 있으면 이놈이 뻘짓을 못 하잖아요. 안정한 상태. 안 보이는 데 가 있어봐. 멀리 가 있어봐. 이놈이 무슨 짓을 하는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죠. 남자가 좋아요? 여자가 좋아요? 아, 이게 고민이 되는 건가요? 고민이 되는 모양이네. 자, 남자가 좋으세요? 여자가 좋으세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마이너스는 누굴 좋아할까요? 당연히 플러스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전자는 플러스 근처에 가 있어야 좋은 거예요. 해피한 거예요. 안정한 거예요. 에너지 어때요? 안정하니까.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아휴, 다리에 힘이 축 빠진다 진짜. 고체, 액체, 기체. 누가 가장 불안정한 애는 누구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되면 다시 고체, 액체, 기체. 가장 누가 불안정한 상태죠? 기체. 에너지는 누가 제일 크죠? 기체, 기체. 그러니까 지금 원자 내로 돌아오면 저 전자가 플러스 근처에 갈수록 힘이 어떻게 돼요? 세져요. 세게 잡아당기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해피한 거지. 에너지는 어때요? 작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혼동에 올 수가 있는데 그 혼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가야 돼요. 내용을 더 가야 돼. 하나 더 적어야 될 게 전자의 에너지예요. 이렇게 누가 제일 크다고요? 이렇게 불안정하다 이런 뜻이. 원자 내에서도 정전기적 인력 관계가 작용해요. 그러니까 원자 내에서도 정전기적 인력 관계가 작용한다. 원자 내에서도. 자, 3번. 모든 화학은 모두 정전기적 인력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자,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겠네요.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붙어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얘를 보고 얘는 고체예요, 액체예요, 기체예요? 에? 아, 이게 저 그림을 보고 고체, 액체, 기체 어떤 상태예요? 고체예요, 고체. 붙어 있는 게 고체예요. 약간 떨어져 있어요. 액체. 존나 떨어져 있어? 기체예요.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고체예요, 액체예요? 고체예요. 얘도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왜 붙어 있어요, 근데? 왜 붙어 있어요?
전기적인 인력이라고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다시 왜 붙어 있어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정전기적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그림을 보면 어휴 정전기적 인력에서 서로 붙어 있군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문제가 뭐예요? 아이고 얘네들이 붙어 있어. 얘도 붙어 있어. 붙어 있게 하는 힘이 정전기적 인력이잖아요. 그 힘이 누가 더 크냐 이거 묻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전기적 인력은 두 가지로 불어 있죠. 분자에 누가 있어요? 전하량. 분모의 거리. 항상 둘 다를 체크해야 돼요. 자, 니미를 전하량 다 같잖아요. 그럼 얘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애가 두 개잖아요. 아까 원자 하나면 요거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얘는 지금 동그라미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의 거리를 판단해야 돼요. 얘가 크다라는 얘기죠. 이제 다 판단했죠. 힘은 누가 더 커요? 왼쪽, 오른쪽? 왼쪽이 크다는 말이죠. 쉽죠. 아유, 자 밑에 거 판단해 봅시다. 어유 거리가 같네요. 얘가 크네요. 아유, 당연한 거죠, 그렇죠? 맨날 판단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느냐?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으니까 씨발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시험 문제를 제가 내기 전에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시험 문제가 자, 얘네 지금 붙어 있죠. 떼어내야 돼요. 떼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줘야죠. 힘을 줘서 이렇게 뜯어내야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고급스럽게 에너지를 공급해야 돼요? 방출시켜야 돼요? 그렇죠. 공급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지불놀이 했죠. 이거 끊으려면 에너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급해야 돼요. 에너지 뭐에 사용돼요, 그러면? 그 에너지는 뭐에 사용돼요? 힘을 뭐 하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끊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자, 공급된 에너지는 어디에 사용이 돼요? 이거 왜 이렇게 나와 있지? 공급된 에너지는 어디에 사용이 돼요? 무슨 힘? 이제는 정확히 얘기해야죠. 그렇죠. 뼈에 새기세요. 뼈에. 엉덩이 뼈가 아니고 두개골에. 다시. 공급된 에너지는 어디에 사용이 돼요? 정전기적 인력을 끊을 때. 공급된 에너지는 정전기적 인력을 끊을 때. 그걸 우리가 무슨 반응이라 그래요? 흡열 반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흡열 반응 이렇게. 제가 이거 끝도 없이 얘기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정말 대단해. 몰라. 잘 몰라. 제가 이렇게 지랄지랄 얘기해도 나중에 이제 해당되는 곳에서 딱 물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데 1단은 끝났어요. 2단은 들어갔어요. 근데 저 내용이 나와요. 흡열 반응이 뭐죠? 이런다니까. 무슨 말 아시겠어요? 내가 흡열 반응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 공급된 에너지는 어디에 사용이 돼요? 정전기적 인력을 끊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그림에서 얘가 붙어 있잖아요. 떼어내고 싶대. 그럼 우리가 붙어 있는 게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거니까 이 힘을 끊으면 되겠네.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공급해야 돼.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 둘의 힘이 누가 더 크니 물어볼 수도 있지만 자, 이 붙어있던 애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떤 애한테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야 돼? 라는 말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경우가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나요? 왼쪽, 오른쪽? 역시 왼쪽이에요. 아유, 힘이 크면 당연히 그거 힘을 깨트리기 위한 에너지 당연히 어때야 돼요? 큰 거예요, 큰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거. 누가 아시겠어요? 공급된 에너지는 정전기적 인력을 끊는 데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된 에너지가 많다? 힘이 어떻다? 크다, 크다, 크다. 이게 여러분한테는 어려울 수 있는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거 몰라도 돼요. 이렇게 있어요. 얘하고 정전기적 인력은 누가 크니? 에 대한 물음이 어떻게 나오냐면 얘하고 녹는 점이 누가 더 높아? 이렇게 나와요. 얘가 얘예요. 얘가 얘고. 여러분 아시겠어요? 녹는 점 누가 더 높아요? 얘가 더 높다고. 판단하는 게 이거랑 똑같아요. 다만 여러분 시험지에 이렇게 주어질 뿐이에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자, 뭐 얘는 뭐 할까요? 얘는 NA랑 이렇게 얘 몇 쪽이에요? 2쪽이니까 플러스 2잖아요. 얘 몇 쪽이죠? 16쪽이니까 마이너스 2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그림 나오면 여러분이 잘 아는데 이렇게 나오면 판단 못하는 이유가 뭐냐? 얘가 니미를 몇 쪽인지를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판단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다 무슨 힘 판단하는 거예요? 정전기적 인력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시겠죠?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이걸 왜 지우지? 하여튼 뭐 지워도 되죠? 다 했어요. 이제. 자, 우리 지금 뭐 배웠어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 4가지 중에 화학을 지배하는 정전기적 인력 배웠어요. 정전기적 인력은 전하량과 거리로 이루어져 있고 전하량을 판단하는 기준이 족이다. 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주기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소 기호를 보면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두 번째 몇 주기 몇 쪽이냐를 아셔야 화학을 지배하는 힘인 정전기적 인력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힘이 셀수록 그 힘을 깨트리기 위한 에너지도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커야 된다, 커야 된다. 아시겠죠? 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